편의점이랑 슈퍼의 차이가 굳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김밥,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뭐 이런 장르를 얘기를 했다면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건 당연히 행사 상품 그리고 신상품이지 않나. 고객님들도 맨날 똑같은 매장이 아니라 새로운 매장을 보고 새로운 상품들 구경도 하고 점포의 체류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충동 구매를 하나라도 더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주입니다. 오늘은 신상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먹었는데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습니다. 기사에서는 품절 대란이다 라고 하는데 근처 편의점 GS25에 많이 있었고 재고가 사는데 어렵진 않은데요. 제 앞손님도 학생들도 요거 3개를 사가더라고요. 재밌는 상품인 것 같아요. 뭐 이 상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신상품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이 상품을 한번 갖고 와봤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들 신상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편의점을 지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존 점주님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편의점이랑 슈퍼의 차이가 굳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교육받았을 때는 푸드, 김밥,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뭐 이런 장르를 얘기를 했다면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건 당연히 행사 상품 그리고 신상품이지 않나. 푸드도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게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상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 이런 나들 가게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다양한 신상품을 도입을 하는 게 편의점의 이점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편의점의 신상품이 적게는 20개, 많게는 막 50개까지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쳐다보는 것도 일이고 하나하나 뭐 다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어느 게 잘 나갈지 알아보는 것도 일인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 편의점 본사 영업관리 직원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시켜서 진열하는 것도 고역이라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품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매장에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고 고객님들도 맨날 똑같은 매장이 아니라 새로운 매장을 보고 새로운 상품들 구경도 하고 점포의 체류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충동 구매를 하나라도 더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특히나 이런 신상품은 처음에 도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1+1, 2+1 행사도 많이 걸리고 점포의 발주장려금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좀 오래된 매장들은 매출이 좀 정체되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신상품들을 계속 도입을 함으로써 이 매장의 객단가라든가 마진율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러면 정체된 매출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매장의 객단가라든가 이 매출, 하루 매출은 1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저는 매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생각하면 매년 매장은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 매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지역 바운더리의 그 상권 내에 여러 편의점이 동일하게 매출이 좀 주저앉고 있다라거나 정체되어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우리 매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이런 지표를 통해서 한 번쯤 자기 매장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상품을 내가 얼만큼 넣고 있나 이런 거 돌아보시는 것도 매장 매출에 돈이 되는 편의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쯤 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넣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이걸 왜 넣어야 되는지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넣어? 뭘 넣어야 되냐? 일주일에 50개 그 많은 신상품을 다 넣어야 되냐?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무식하게 전부 다 넣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편의점 회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신입사원 때 편의점 회사는 무조건 신입사원 때 초반에 그 직영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영점 생활을 할 때는 신상품 도입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50개가 넘는 상품을 진열하고 상품을 바꿔주고 이게 엄청 시간이 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가맹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직영점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직영점에는 아르바이트생 외에도 점장 그리고 점장 외에 점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매출이 좋은 직영점에서조차도 그렇게 신상품을 넣으면 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넣을 수는 없고
상권에 맞는 상품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이 잘 나간지는 그 해당 점포 점주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잘 아실 거고, 신규 점주님들 같은 경우 또는 나이가 드신 점주님들, 그리고 저처럼 매장에서 근무를 많이 안 하는 점주님들이 있다면 신상품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요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쇼츠, 또는 편의점 브랜드 본사의 유튜브 채널도 있을 뿐더러 SNS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상품 소개나 인터넷에 이제 커뮤니티에도 보면 그런 편의점 신상품 갤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각종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검색해 보시고, 평소에 좀 팔로우를 하시고 뜨는 걸 보시고, 그 중에 뭐 광고성 글 말고 우리 매장에 맞는 상품은 골라서 넣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저는 어떻게 넣느냐, 이게 재밌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살, 21살 이런 요즘 트렌드에 좀 밝은 친구들, 그런 알바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신상품이 있으면 아무 때나 카톡을 해라, 또는 연락을 줘라, 또는 너가 먹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근무자들과 소통을 해서 발주를 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직영점일 때는 손님들한테 원하시는 상품을 적어달라고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설문조사 방식이죠. 또는 근무자들한테 고객님들이 찾으신 상품을 노트에 적어놔라 해서 적혀져 있는 상품들, 찾는 상품들이 굳이 신상품이 아니어도 원하는 상품을 발주해서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방식을 찾아서 하시면 충분히 매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넣고 싶은 상품을 선정했으면 도대체 얼만큼 넣어야 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건 담당 영업관리 직원과 잘 소통을 하셔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직원들 또한 실적을 내야 되고, 실적 중에 하나가 점포의 매출도 있지만 점포의 신상품 도입률이라든가 발주 장려금의 수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직원과 소통을 통해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의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매장을 좋으려고 넣는 상품이지만 담당 직원도 이점이 있으니 매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상품을 넣었을 때 진열하는 거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직원이 안 도와줄 직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특수하게 바쁜 시점이라든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 이익 그리고 점포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품 진열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직원과 같이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처음에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개 정도씩만, 매주 5개 정도씩만 조금씩 넣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기존에 좀 하시던 점주님들은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능력껏 하시면 되는데, 상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권장드립니다. 이 매장의 상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같은 상품만 발주하고 진열할 수는 없습니다. 회전이 안 되는, 팔리지 않고 계속 진열만 돼 있는 먼지 쌓이는 상품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날 것이지만 폐기가 나기 전에 빼고 그냥 새로운 상품을 넣는 게 그 진열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진열대 효율이라고도 하는데, 진열대 효율을 개선시키고 우리 매장에서 생기는 그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과거 직원 교육받을 때를 그냥 굳이 표현해 드리자면, 매장 안의 공간은 전부 다 매출이 발생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다. 진열대에 있어서 한 칸 한 칸 한 칸, 뭐 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진열되어 있는 한 칸 한 칸 한 칸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1판이 얼마다라고 계산이 가능한데, 이 공간이 회전이 떨어지는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회전율이 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품을 진열하는 게 매장의 이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걸리는 원프론 투프론 매출에 도움이 되는 신상품들을 안 나가는 상품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상품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신상품을 넣어보시면 추천을 드리고, 장려금뿐만 아니라 원가율에도 좋으니까요. 처음부터 일주일에 뭐 30개, 40개, 50개는 사실상 힘들 거고, 5개부터 시작을 하시되 어려운 점이나 각종 노하우나 이런 숙달이 되기까지는 영업관리 직원이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하시면 점차 몸에 배실 거고, 나중에는 쌓이면 일주일에 5개 신상품, 1년에 50주라고만 해도 250개 정도 되는 상품들이 바뀌게 되는데, 물론 이들 상품 중에 잘 팔려서 끝까지 살아남는 상품도 있지만 안 팔려서 도태되고
다시 아웃되는 신상품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10%, 20%만 성공적으로 도입이 됐다 해도 매장이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는 느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품을 계속 교체하고 신상품을 넣고 진열하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장려금이나 원가 DC 매장의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상품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이 신상품 잘 챙기셔서 젊은 친구들한테 매장 인기도도 좀 올려보시고 단골들도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점주님들도 신상품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돈을 많이 버는 편의점이 됐으면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다른 생각들 있으시면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